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냥 빨리 와가지고, 각자들 추천 물건 고른 것 같고, 좋은 물건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고, 낙찰 받은 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시간이 다 지나갔네. 자, 오늘이, 8월 9일이죠. 8월 달서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에는 7시, 화요일 날에는 오후 3시부터 강의를 하는 거고, 이번 주 광복절 날, 15일 날은 하고 16일 날은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로 해서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농업인은 누구인가? 먼저 번 시간에 이 농업인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주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농업인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법률로서 한국에서 농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작년에 8월 달에 농지법이 바뀌고 LH 사건 때문에 농지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농지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 책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는 옛날 거거든요. 옛날 건데 제가 오늘 여기에 만드는 것은 규제에 없어서 새로 법이 바뀐 걸 같이 포함했어요.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규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법이 바뀐 거는 규제에는 없지만 제가 여기 강의하는 데는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농업인이다 그러면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고 고기를 잡는 사람은 뭐예요? 어업인이요. 근데 어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도와주는 건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농업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농어촌, 농촌이 아니라 농어촌. 농업인이나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있었는데 농지법뿐만이 아니라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된다? 다양화됐다 이런 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한테다가 이 농업인이 돼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도와주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나는 농지는 없고 임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가진 나는 농업인을 만들 수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임야를 가진 사람도 농업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바다 낚시를 잘 안 가고 민물 낚시를 많이 가는데 민물 낚시 갈 때마다 낚시점에 들어가서 그 낚시 밥하면 지렁이를 팔죠. 지렁이를 사는데 그러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농업인이 되는데 지렁이도 누가 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렁이 기르는 사람은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 가끔가다 희한한 걸 많이 물어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곤충 산업을 하는 것도 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가 강화가 됐지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범위는 더 넓혀졌더라고, 법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농지법 시행령 3조에 농업인의 범위 있어가지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1번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죠. 300평의 농지에 농사를 짓든지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는 그러한 농지에 1년 중에 90일 이상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이 농지법 시행령 3조의 제1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농지법에서는 300평 이상이에요.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다년생 식물을 심어놓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이내영 사장님께서 우리 농지를 산 걸 가지고 뭘 심는다 그랬죠? 평택에? 호두나무 심어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호두나무. 그러니까 단년생에는 단년생 식물을 심어도 농사를 짓는 걸로 본다 이런 거예요. 또한 1년 중에 며칠? 90일. 그러면 90일을 짓지 않고 89일 지었으면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담당자가 내가 89일 농사를 지었는지 90일 농사를 지었는지 쉬어봐요? 여기서 90일이라는 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떨 때 90일로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사 그 밖에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330제곱미터면 100평이죠. 100평의 농지에 특수 재배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섯 재배사를 짓는다든지, 뭐, 콩나물 재배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특수 재배사를 만드는 것은 몇 평? 100평입니다. 아니면 얼마? 300평입니다. 300평, 노지에 300평의 농사를 짓든지 100평에다가 특수재배사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농업인으로 된다는 얘기고 1년 중에서 90일 이상을 농사를 지면은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가축, 이두, 중가축, 십두, 소가축, 백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시골에서 농업인이라고 한 사람이 가축을 기를 수도 있죠.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시골에 가면 강아지 기르는 사람이 있죠. 그럼 강아지 기르는 사람이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강아지 기르는 사람 농업인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무슨 가축을 기른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얼마 이상을 길렀을 때는 농협에서 가입을 받아준다든지 축협에서 가입을 받아줘서 거기에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이 되면 그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를 10마리 기른다. 그럼 난 농업인이냐? 아니다. 이게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정의 수 이상을 가축을 기르려면은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이 됨으로써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추를 120만 원어치 팔으면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가을에 저기 어디면 평창에 내는 데서 밭대기로 사는 사람 있잖아. 그 밭대기로 딱 사가지고 120만 원 150만 원 주고 사서 팔았어. 그럼 그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 보면 조금 이따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생각해서 납품을 하죠. 농협에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은 가락시장에 경매로 팔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오늘 생산한 고추를 가락시장에 보냈단 말이야. 그 가락시장에서 경매로 팔아봤더니 오늘 파는 게 13만 원이야. 그럼 또 다음에 또 보낸 게 있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생산을 해서 팔았던 것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때 그때 농업인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1, 2, 3, 4는 농지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적어놓은 겁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요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농지법에 의해서 요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후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계속 어떤다? 늘어나게끔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그 6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니까 이 농지법의 강의가 6개월 만에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죠. 6개월 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농지법이 바뀌고 새로 바뀐 게 뭔가를 다 해봤더니 얼마 전에 이건 한 달 전인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밑에다가 농업인의 확인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지침을 내려보낸 것을 제가 다운받아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최근에 농지법이 바뀐 거에 의해서 농업인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내려보낸 거를 제가 한 거니까 아까는 몇 년 전 옛날서부터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실제 일선에다가 내려보내는 담당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농림축산식품에서 내려보낸 거다 이런 얘기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자, 가에 자, 시행령 3조 1항 1호의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 다라 중 아무거나 하나만 해당해도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어나가는 법률 4조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농지를 낙찰을 받으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출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농업법인이지 않습니까? 농업법인에 있는데 담당자가 이 농업법인의 이사 중에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은 농지증을 해주는 거고 없다고 그럴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법인격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면 농업경영처에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을 함으로써 농업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법인 중에서 법인의 이사를 중에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 누구죠? 김태경 대표이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김태경 대표이사님 사임을 하고 그분이 감사를 하고 이제 제가 대표이사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사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빠지면 우리 농업법인에 농업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회사만 있지 어떤 영업도 할 수가 없어. 대출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리가 다른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우리가 협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대로 계속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성희 사장님이 우리 그 제주도 인증 농지 산 거 있잖아요. 거기 같이 상의를 만든 거는 우리 이성희 사장님을 거기서 농사를 짓게끔 해서 농업경보 등록을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몰랐는데 이명 사장님이 농업경보 등록한 게 있다며요. 그럼 이명 사장님도 저기 뭐야 우리 그 농업법인에 이사로 제가 초입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느꼈어요. 뭐 우리 저기 뭐야 정범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출을 같이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성희 사님이 같이 가셨잖아요.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명함 없고요. 내가 이 회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기 뭐야 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우리 그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우리 법인이 지금 두 개로 우리가 낙찰을 받잖아요. 하나 농업법인이고 하나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 서비스 산업협회 뭐 이사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해서 같이 대외 활동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같이 이사를 있고 내가 여기에 같이 우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함을 줄 수가 있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면 우리 같이 의논을 해봐갖고 명함을 이번에 몇 개를 좀 만들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명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농협 경보를 등록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농협 경영 정보를 등록한 예전에는 농지원부만 있으면은 농업이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농협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농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 보면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해가는 법률은 원래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으려면은 농협 정보를 등록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그 지원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너는 농사를 지을래 무슨 농사를 난 유기농으로 짓겠습니다. 난 직접 관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관리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정보를 등록해라. 그러면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도와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등록 안 한다. 그럼 너 네 멋대로 해라. 그 정부에서는 네가 하는 거는 승계는 안 한다. 이러한 의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 정보를 등록은 하자고 해서 농사는 짓지 않고 있으면서 농업법인 만들어가지고 땅 투자를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농협 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 대장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저거밖에 나오는데 우리 보면 농지원부가 있었죠. 농지원부는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어느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위주예요. 근데 사람 위주로 했더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땅 위주야. 어떤 땅이 농지 땅이 있는데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땅 번지수가 주인이고 해두고 거기에 철수가 농사를 짓을 수도 있고 철수는 주인인데 영희가 농사를 짓을 수 있는데 철수가 사과 농사를 짓다가 몇 년 후에 영희가 배 농사를 짓는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땅 자체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농지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위주였었는데 이제는 농지가 위주라는 얘기고 농지인데 임대를 하든지 빌리든지 뭐를 해서라도 농사를 받고 농지 대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상희 사장님이 낙찰받은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지에 우리 하사장님이 가서 빌려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 대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몇 번지의 농지, 지목 전, 주인은 누구.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 누구. 무슨 농사? 수박을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땅 주인을 위주로 했었는데, 땅 주인이 아니라 누가 농사를 어느 땅에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가 위주로 되는 것이 바뀌어서 농지 대장에 주인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대장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누가 농지 원부가 농업인이었었죠. 농지 원부가 농업이 아니라 농협 정보를 등록했든지 아니면 농지 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 땅 주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농지원부는 땅 주인이어야지, 농지 주인이어야지 농지원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농지의 주인이라도 농지원부는 없어졌어요. 그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 지정서를,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짓지 않으면은 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에 있는 농지 담당자가 누구를 불러다 당신 여기다 농사를 지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 대장에 땅 주인은 누구인데 아무도 농사를 안 져서 누구가 대리로 농사를 짓는다 하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농업인이 된다는 겁니다. 땅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라입니다. 라. 농지법 23조 및 24조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해 농지의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농지를 농사를 짓는다고 임대계약서를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를 할 수도 있죠. 계약서를 쓸 수 있죠. 이번에 저기 우리 사용대차 썼던 게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죠? 기억이 안 나나? 진천 거를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건물은 매각처이잖아요. 건물은 매각되어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왜 살고 있느냐 어떻게 했냐 했더니 차지권을 주장했다.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농지를 어떻게 한다?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 산소를 돌봐주고 농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사용대체. 돈을 받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 농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 지어주는 조건으로 뭘 한다고 있는 것이 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하는 걸 사용대차. 임대차는 뭐야? 정식으로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계약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어떻게 한다?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지법 나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전부 다 300평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사장님이 250평짜리 농지를 샀단 말이야. 그 250평짜리 농지를 사갖고 농지대장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태까지 강의를 못 들었어. 네? 아니 지금 1,0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1,000제곱미터 몇 평이야? 그럼 250평 사가지고 농자를 지면은 농지 대장에 올라가 안 올라가? 그걸 연구해봐야지 알아? 아니 300평의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 대장에 올라가 있다고 여기 정해져 있죠. 그럼 250평의 농지를 사갖고 농사를 지면 농지 대장에 올라가 안 올라가? 그거는 연구해야지 알아? 그냥 알아? 농지는 무조건 농지대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농업인만 안 될 뿐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300평 미만이면은 주말 농장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주말 농장이라도 농사는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죠. 근데 지금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은 농지 대장에 올라가서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농지를 사면 농사를 지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럼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250평을 농지를 사면 농사는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도와줘, 안 도와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을 것밖에 어려웠을 때 주말 농장에 300평 미만을 사면 편했지만은 누구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농사만 지으면 줄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사면은 농사를 지을 의무는 있고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9평을 사야 돼, 300평을 사야 돼. 그러면 250평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 50평 더 사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50평 더 사서 여기에 맞춰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평이 안 돼도 농사는 지어야 돼. 의무는 있어. 근데 도움을 받을 권한은 없어. 참. 자, 그 다음 부분 볼까? 이게 조금 아까의 농지법의 기본이고 많은 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는 것도 생겨서 여기 시행령의 3조에서도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이거는 아까 농지법에서 똑같으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사람. 아까 농지법하고 똑같으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똑같으죠. 그러면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4번하고 5번이에요. 4번하고 몇 번? 5번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법 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4번과 5번인데 농업 경영체 육성 지어나가는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도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지어나가는 법률에 의해서 회사를 만드는 법인을 만드는데 이렇게 4번하고 5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슨 법인? 조합법인. 종합법인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법인? 회사법인입니다. 농업 회사법인. 다시 말하면 법인을 만드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조합법인이고, 하나는 뭐야? 회사법인이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회사법인이 됐든지 조합법인이 됐든지 간에 두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회사법인이든지 조합법인이든지 법인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 있고 이렇게 하얀 것이 있죠. 이 하얀 것이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백지에다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뭐야? 여기 핑크빛은 그 출판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만드는 것은 이 책에 없는 거를 제가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얀색 바탕은. 그래서 지금 보면 하얀색 바탕도 이거 추가로 뜨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법 시행령 3조 2항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과목 어느를 충족한 경우다. 다음 과목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겁니다. 다음의 저와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를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아까 제가 보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연간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보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의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인데,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농협에다 납품할 수 있죠. 그럼 농협하고 판매를 했다는 건 계약서가 있겠죠. 그 농협하고 판매를 계약서가 120만 원 이상 있을 때는 연간, 있을 때는 농민이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죠. 농산물 출하라고 그랬죠. 내가 아까 고추 농사를 가락시장에 보내는 거죠. 그럼 고추 농사한 걸 가락시장에서 입찰을 보겠죠. 입찰을 보기 우리 동네에 옛날에 있을 때 꽈리고추를 보내는 건데 보면 그냥 아침이면 차가 와서 그걸 싣고 가요. 싣고 가는데 그 사람들 되게 나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그래. 이제 쪽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등급을 매겨가지고 뭐 이렇게 했나 봐. 그래갖고 누구는 똑같은 거 10kg 보냈는데 3만 원이 오고, 누군 똑같이 10kg 보냈는데 9만 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추 상태를 보자. 그냥 그 고추를 만드는데 화가 나갖고, 그런 새끼 고추를 그분을 만들었나? 그 새끼는 왜 13만 원이고 나는 9만 원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오는 것이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연간 합쳐서 온 그 쪽지가 있잖아요. 그게 120만 원 이상이라고 할 때는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보면. 얘는 없던 건. 이거는 있던 건데, 없던 것이 늘어난 건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개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 및 농산물 중 유통센터. 이거 시장 도매인 있죠. 가락시장이면 그 축산물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도매시장인도 농민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농지법이 없던 것이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원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닭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든지 소고기 한 사람짜리 이런 사람도 농업인으로 어떻게 한다? 추가됐는데 이게 옛날에 없던 것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축산법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어떻게 한다? 구매하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매번 보면 가축시장을 통해서 요새는 가축시장도 옛날에는 소시장 가면 소도 많고, 가축시장 가면 강아지서부터 오리서부터 닭 다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가축시장 별로 잘 못 보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가축을 판매하는 사람도 농민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회사나 뭘 만들어서 아니면 농촌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같이 뭐를 생산하자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농업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다시 말하면 농축산물을 팔고 사는 그런 대규모 점포를 넣는다? 개설한 사람도 농민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 가 빼놓고 요 1, 2, 3, 4, 5, 6은 예전에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 이번에 어떤다? 법이 바뀌면서 늘어난 겁니다. 6번 보면 부가세법 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8조가 이제 무슨 오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농축산물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농축산물을 어떻게 할 때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농축산물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 안 물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8조에서 어떤 농산물, 무슨 농산물은 부가세를 내리지 않는 그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을 팔고 산다고 된다? 사업 등록을 한 사람들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여기 가 말고 가에 있는 1, 2, 3, 4, 5, 6번이 연간 120만 원이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어떻게 한다? 늘려서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지역농협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을 하면은 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집에서 개를 기르면 농업인이 돼야 안 돼. 그럼 집에서 소 기르면 농업인이 돼야 안 돼. 소를 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기르고 뭘 개를 길러도 축협이나 농협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은 농업인이 되는데 이렇게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을 하기 위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격에 의해서 가입이 되면은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1,000제곱미터 농지를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간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잠정 0.5상자, 그러면 잠정 0.5상자면 누회죠. 제가 시골에 지금 땅을 보러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옛날에 많이 봤던 거지. 중통도 가면 내가 제일 많이 봤던 게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풍나무가 아니라 담배. 담배를 많이 기르는데 담배 기르는 건 내가 요새 잘 못 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담배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지금 내가 시골에 다녀도 담배 기르는 거 잘 못 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누에 기르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위에는 내가 못 봤어. 근데 이제 잠정 0.5상자라는 얘기는 누에를 기르는 걸 얘기죠. 요새 시골에 누에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 그 누에 길러가지고 비단실 뽑아가지고 비단 만들어봐야 일당이 안 나오니까 요새는 누에를 안 기르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뭐 보면은 잠정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야? 별표 1에 따른 이상의 가축을 사용. 그러니까 별표 1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서 330m 이상의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세 이상의 채소, 과수, 화훼를 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번에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또 추가가 됐어요. 자, 보십시오. 세부적으로 추가된 거 보면, 농지의 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에 보면, 식량, 채소, 과일, 화훼, 특유영작물, 약영작물, 버섯, 양자 및 종자, 묘목, 전부 다 이 특유영작물을 100제곱미터 이상의, 100평 이상의 특수 재배사를 만들어서 아무 이런 거를 전부 다 지어도 뭐야? 농업인이 된다. 농지의 60평 이상의 면적에 채소, 과일, 화훼, 여기는 100평은 특수 재배사를 만들어서 줬을 때는 됐는데, 특수 재배사를 안 만들어서 200평에 채소나 과실이나 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특수 재배사를 안 만들어도 농업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330점 100평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적지를 설치하여 100평 이상의 축사를 설치해서 그 가축을 일정의 수 이상을 기르게끔 되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법에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종축업, 부화업. 제가 예전에 어디지? 저기 뭐야. 논현동에 그 사무실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러 갔어요. 그 빌딩 이제 누가 얻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여기 관리인이 마당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 왜 꽃닭이 있죠, 꽃닭. 꽃닭 꽁. 이런 거를 거기 이만큼 울타리를 쳐놓고 길러. 마당에다 관상으로 직접 기르는 거야. 그런데
그건 이제 내가 보는 게 빌딩 주인이 기르는 건데, 관리는 누가 안 하고 그 빌딩 관리인이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암놈, 순놈을 같이 기르다 보니까 알을 낳아. 알을 낳으면 날 보고 그 알을 싹 꺼내놨다가 이제 그 알을 이제 그 관리는 이제 팔아갖고 용돈을 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암놈, 순놈을 같이 길러갖고 이게 부화장에 가면은 이게 깨어나. 그러니까 이 알 얼마를 주고 내가 그 팔 테니까 나보고 사라고. 그럼 내가 그걸 사갖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어디 가면 부화장이 있대.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기 뭐야 이대 앞에 어디 가면 부화장이 있대. 그럼 거기 가서 몇 끼면 부화를 시키면 되니까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난 또 그 홀따다 그 당시 젊어갖고 그 돈을 주고 그걸 사서 그 사람 얘기한 대로 썼다. 거기 부화장에 갖다 줬더니 아는 게 아니라 부화장에 그 백열 전구 같은 걸 이렇게 켜놓고 온도를 맞춰놓고 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온도만 맞추면 가만히 있어도 깨어난대. 그러다가 이렇게 보더니 며칠 있다가 오래. 며칠 있다가 오면 이제 깨어날 거니까 돈 얼마 주고 가래. 그래서 며칠 있다 갔더니 그때 알을 내가 한 15개를 갖다 줬는데 진짜 아닌 게 8개인가 9개가 깨어났더라고. 그 새끼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 새끼를 갖고 와서 내가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내가 근데 웃기지도 않아. 그거는 이제 그 모이를 사다 이제 키운 거야. 키우는데 이제 그 여름이 돼가지고 그 해수욕장 간다 보니까 그걸 두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저기 뭐야 봉건 아닌 차를 갖고 있어. 스타렉스 차를 갖고 있었거든. 스타렉스가 그 병아리 새끼들을 싣고 막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깔깔깔 웃는 거야. 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타트하면은 밀리니까 삐익 했어. 안 넘어지다고 병아리 쓰고 또 브레이크를 잡으면 삐익 하다가 안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갖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그런 부화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농업인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야. 지금 보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이게 보면은 일천자금면 예상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람, 조경수를 식재하는 건 옛날부터 있었죠. 300평 이상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곤충 사람 육성에 따른 뭐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아까 지정리, 뭐 방개,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번에 이제 땅을 한번 갔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보면 이렇게 증평에 가서 증평 인터체인지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증평 인터체인지에서 그럼 나가 증평에 땅을 보러 갔다가 3명인가 4명 보러 갔다가 증평 인터체인지 나가서 저 밥 먹고 가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음식점 한쪽에다가 진짜 곤충이 우리 강의실만큼 기르고 있더라고. 그 저쪽은 식당이고 이쪽은 곤충을 기르는 거야. 뭐 보면 군뱅이? 뭐 이런 거 희한한 거 기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증평 인터체인지 옆에서 나가서 한 1km, 700m쯤 가면 왼쪽에 보면은 그 음식점인데 그 음식점에 그런 걸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곤충을 어떤다? 기르는 사람도 뭐가 된다? 농업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러기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다 늘려놨더라 이런 얘기죠 보면. 법 시행령 3조 2당 4호 및 5의 농업인 기준 중 다음 어느 하는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업법인이 조합법인이 있고 회사법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농업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 된다는 것이 아까 있었죠.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왜 보면 뭐가 있냐면 다만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거기서 근무를 해도 농업인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농업법인 제가 대표이사죠. 농업인은 안 된다. 그 대표이사 갖고 농업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도 이사죠. 내 농업법인에 이사로 들어있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법인에 와서 농업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 법인 말고 사장님이 따로 농지를 갖고 개인이 농사를 짓죠. 그럼 농업 경체 등록이 되면서
농업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회사 법인에 들어와서 있는 이사진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것이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 이상의 고용을 체결하고 서명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만 됐었는데 요거는 그대로 두고 대표이사하고 등기이사는 농업인은 안 된다. 어디서 근무를 해도 농업법인에 근무를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직업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 보면 평택하고 우리 저기 뭐 제주도하고 이제 농지의 삭스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서 직원으로 들어오면 돼. 그럼 사대보험을 또 내야 돼. 그렇죠. 사대보험 내면은 직원으로 돼서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농업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그걸 가지고 근무하는 걸로 해서 농업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축협과 농협에 가입을 하면은 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길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 축협에 가입하는 게 농협에 가입하는 숫자와 축협에 가입하는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보면 농협은 돼지는 5마리죠. 근데 여기는 축협은 돼지는 10마리죠.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가금은 무조건 닭, 오리처럼 무조건 100마리인데 여기는 뭐예요? 얼마죠? 산란계는 500마리고 200마리죠. 꿀벌은 같은죠. 염소는 간다? 여기는 얼마죠? 여기 20마리죠. 염소는. 근데 여기는 염소, 양, 면, 개는 들어간다? 5마리고 개는 20마리죠. 개를 20마리 이상을 기른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떤다? 농협에는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기른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가입을 했을 때 농업인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소를 기르면 농업인이 된다 안 된다? 소를 길렀을 때 뭐? 소, 말, 노새, 당나귀를 2마리 이상을 기르면은 농협에서 가입을 시켜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보면 소를 길러갖고 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를 낳은 거를 갖다가 그 시골에다가 어떤 사람 주면은 그 애미가 들 때까지 길러주고 그게 애미가 돼가서 새끼를 낳으면 그 길러준 값으로 새끼를 줬잖아.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랬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는 소가 남은 지원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원을 신청을 해서 규정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소가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지원금 주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협 경영 정보를 등록을 하고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농협 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등록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해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을 하라 했었는데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농업인 농사를 안 짓는 걸로 지금 인정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농업인 확인서 발급 대상 건축 사육 규모 있죠? 잠자리, 무당벌레, 잔디벌레, 흑파리, 좀벌레, 알벌레, 포식이 뭐 이래 갖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가축을 길러도 농업인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자, 아까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89일쯤은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농업협동조합회 90일 이상 농업을 종사한 자의 확인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정 공시합니다 해갖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갖고 시행령 4조 자격 기준으로 농지연농업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갖고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하고 다시 말하면 농업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인이 있죠. 사장님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 계세요? 있고요. 사람이 이번에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거기에 그 장인 어른이 계신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는 걸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89일이냐 90일이냐가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 진짜 농업인이 있는데 농업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걸 도와주는 사람도 농업인을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 남편이 농사를 짓죠. 와이프가 도와줘 안 도와줘? 뭘 도와줘? 그 와이프는 맨날 같이 저기 마시렌만 나가더구만. 아니 저기 가서 뭐 그 음식점 들어갖고 저기 뭐야 남편이 만들어서 농지 가지고서 저기 막 채소 가지고 뭐 음식점 장사하던데. 아들이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는 아들이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봐.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인하고 같이 거주를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보고 9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 말고 또 있죠. 동네에 가면 하루하루에 왜 품앗이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는 오늘은 깻잎 따라가고 내일은 콩 따라가고 그다음에 뭐야 풀매주러 가고 이러신 분이 있죠. 이러신 분들도 제가 보면 농업인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농업인 인정해 주는데 그런 사람을 농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제목을 90일 이상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0일이라는 것은 89일이냐 90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것도 늘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가족원인 농사업 종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회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이에요. 농업인하고 어떻게 한다? 6개월 이상 같이 등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만 했었는데 이것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봅시다. 아버지 농사를 도와줄 수가 있죠. 장인 어른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장인 어른 도와주려면 장인 집에 가야 돼. 장인이 살고 있는 집 옆에 집을 하나 얻어가든지 사가지고 가도 돼. 예전에는 다시 말하면 세대가 분리해서 아들이 결혼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독립해서 하면 같은 집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농사를 도와줘도 같은 동네에서 돌아줘도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도 인정 안 해줬는데 이제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갖고 꼭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은 그 아버지를 도와주는 걸 보고 농업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 지금 결혼하면 분가를 하지. 어떻게 결혼하고 또 3대가 같이 옛날에 살았지만 지금 분가해서 따로따로 살잖아요. 따로따로, 살기는 따로따로 살아도 아버지 농사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 인정해 준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근데 그런 조건인데 보면은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는 다음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야? 다 충족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일을 농사를 지은 거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월급 받는 직장이 있을 때는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의료보험이 그걸 가지고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농업인들은 인정해 주지만 직장 가입자는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긴 도와줘도 자기 직업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농업인의 혜택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인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품앗이 하러 간 사람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품앗이를 하러 가는 사람이 1년 동안 계약을 해. 하루하루 계약해. 하루하루 계약하죠. 그럼 하루하루 계약하는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 이장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장이 보증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농업인하고 같이 거주하든지 같은 동네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농업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농업인이 없더라도 시골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거를 품앗이로 해서 도와주고 다니는 사람은 이장이 인증을 쓰든지 아니면 진짜로 농업법인이나 뭐 이런 데 하고 된다? 서면으로 계약을 하든지 한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저는 이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이 있다는 건 몰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는 임야만 갖고 있는데,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 혜택 못 받습니까? 했길래 제가 산지관리법에 들어가서 산지관리법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대추나무, 호두나무, 천자금미터. 우리 저기 호두나무 심으면 천자금미터 되죠? 네. 이사님 저기 우리 그 호두나무 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도 이제 동네 식재를 아니 김주 이사님 우리 저기 그 평택에 잔금 냈어요? 내일 내요? 그럼 이제 내일 내고 나면 다음 주 되면 이제 등기 나오면 이제 그 로타리 치고 저기 하러 가야 되지 않아? 근데 호두나무는 언제 심어야 되는데? 봄에 심어야 되는데?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동네 식재 우리는 저기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모락도 심어야 돼. 우리 저기 따로 평택에 투자하신 분들 여기 다음 주쯤 돼서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한번 같이 해서 같이 앞에 움직일 사람, 어떻게 될 사람 따로 모아서 해서 거기서 한두 명 뽑아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알아보고 도로도 만들고 로타리 치려면 로타리 기계 또 빌려야 되잖아요. 부탁을 하든지 로타리 치는 기계 갖고 있는 사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산소 앞에는 누가 농사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가? 찾아내서 이번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질 거니까 치지 마십시오 하고 누가 농사를 짓는지 또 알아내서 그 얘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산수 주인 찾아서 산수 주인에게 바로 소송을 하고 협상해야 돼, 소송해야 돼. 협상 및 소송을 동시에 하죠. 아니, 소송을 해놓고 협상을 들어가는 거는. 어떤 사람은 협상을 하다 안 되면 소송을 하자.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소송을 해놓고 협상을 하자. 조금 바꾸는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좀 보면 임야에도 대추나무, 호두나무 1000제곱미터, 밤나무 5000제곱, 잣나무, 영감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되는 농업인도 이번에 추가됐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번에 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추가시켜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내려온 걸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강의할 때 정리한 거지. 교재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얀 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리법 임산물 생산 최적 임업용 종자목록 제법을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1, 2, 4, 5, 6, 7 여기 있는데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여기 전부 다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여기 1, 2, 3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인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다. 입법 및 산촌진흥초주에 관한 시행규칙 수신료, 약효류. 난 수신료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유식하신 분은 사장님 예. 수신료를 뭘 보고 수신료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심어놓는 사람. 이 말하면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심어놓는 사람. 그 다음에 버섯류나 산나물을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평이 딱 만드는 거죠. 그것도 뭐야? 버섯류하고 산나물, 분재. 다음 배추 따기. 아, 이게 열매가 이제 유실수네, 유실수. 그러니까. 유실수를 수실수라고도 얘기하는 거군요, 보면. 그러니까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일이 있는 거를 수실수라고 얘기하는구만. 예. 자, 이렇게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죠. 우리 산나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죠? 취나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임야에다가 한 300정도 한 100평 정도만 취나물 심어놔도 뭐가 돼? 농업이 돼. 내가 보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이 남해에 임야를 갖고 있는데 바닷가 왔는데 난 가봤더니 남해에도 서해안처럼 밀물 썰물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뭐. 난 남해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남해 있는 쪽에 어디 그거 갔더니 밀물 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민물 썰물이 있는 곳에 거기 임야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어떻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가봤더니 거기를 전부 다 거기 뭘 묻는지 고사리를 심어놨더라고. 임야에다가 고사리 밭이더라고. 근데 이 그런 임야를 무슨 고사리 심어놨는지 고사리 같은 걸 심어놔도 뭐가 되는 거야?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사리 심어놔. 그러니까 고사리를 제주도에 가면 지금 고사리 딸 때가 지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놓은 데 있는데 임야에다가 일부러 기르는 것도 고사리를 같은 기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사장님은 왜 고사리를 안 기르고 왜 다른 걸 기른다고 그래? 풀을 길러? 이번에 가봤더니 밭에다가 고사리 같은 거 안 기르고 풀을 기르더라고. 풀을 길러. 더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기른다고 뭐 씨만 뿌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보지 않으니까 남들이 보면 농사짓는 게 아니라 풀 기르는 거야. 표고 자목 20제곱미터 이상 옛날부터 있던 거고 살면 족전 명업자가 이 생산업자도 들었나? 그대로 있고 목포 및 초복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건 옛날에 있는 거죠. 이게 없는 거는 요거 하고 여기 버섯류 산나물 요거 300제곱미터 이상 여기 없던 것이 어떤다? 새로 생겼는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이렇게 있죠.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보면 옛날하고 지금 다른 게 예전에는 농지의 주인이 누구냐, 농업인의 자격이 있느냐 없냐를 따지고 농지를 사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농지를 사놓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는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이 뭐냐면 농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누가 농사를 짓느냐야. 농지를 가지고 내가 농사를 못 짓겠으면은 누굴 시켜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만 하면 농지를 놀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누가 농사를 짓든지 농사만 지으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땅이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을 하라.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정책이 바뀐 게 나는 맞다고 봐요.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던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박정희 때 천불소득에서 김영삼 정부 때 만불로 들어다 보니까 농지에 투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기가 어렵게 잠시 만들어 놨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누구든지 살 수 있긴 하되 뭐는 해라 반드시 농사를 져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농지를 산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저 농지를 샀을 때 무슨 농사를 지을까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팔을까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 농지 투자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뭐부터 먼저 생각해? 우리 집사람 와이프가 저기 어디에 농지를 사갖고 지어야 되는데 뭘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나도 그냥 무심코 얘기했지. 가시오가피 심으라고. 그때 진짜 가시오파를 심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신이 가르쳐준 그 가시오가피 밭에 갔다 온 데서 왜 가냐 했더니 거기 가만히 내비려둬도 씨가 열려가지고 씨 따라간대. 그래서 씨 따가갖고 이만큼 씨 따갖고 와서 가시오가피를 소주 담갔어. 열매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지금은 농지를 사면 무조건 뭐라도 농사를 어떤다?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팔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농사 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서 잔금을 내면은 잔금을 내면서부터 제일 먼저 계획을 잡는 것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거를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팔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농사를 짓는 방법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농업인은 왜 농업인을 되려고 지금 애썼죠?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를 농업인이라는 걸 입증을 해서 제출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농업인 확인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10분만 딱 쉬었다가 농업인 확인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고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서류를 신청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쉰다고요? 10분 쉽다.